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맨 첫 번째 강의에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반복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 중에 순차 정렬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할게요. 반복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중에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인 알고리즘이 유효하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외에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나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이후 강의에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다루기로 할게요. 반복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름을 보면 알다시피 반복 알고리즘은 반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이 알고리즘이 유효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문 내에서 변화하는 성질과 변하지 않는 성질인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을 이용해서 해당 알고리즘이 타당하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있는 구간 합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현재 합계를 0으로 초기화하고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변수 인덱스를 반복문 내에서 스타트로 초기화하고 엔드보다 작을 동안 일씩 증가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썸에 현재 인덱스 값을 합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게 되면 알고리즘을 끝냈을 때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의 합계가 썸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했을 때 정말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있는 합계를 구하는 게 맞냐라는 걸 증명을 하자 이거예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선 반복문 내에서 변하는 성질은 루프 변성과 반복문 내에서 변하지 않는 성질은 루프 불변성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합계를 구하는 이 반복문 내에서 변하는 성질은 뭔가? 그러니까 변하는 성질은 좀 찾기가 쉽다고 했죠. 보시면은 반복문 내에서 인덱스 값은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계도 변하고 있지만 증명하는 데는 지금 합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인덱스 값이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변한다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고요. 루프 불변성은 이 반복문을 한 번 수행하든 두 번 수행하든 세 번 수행하든 언제나 썸에는 스타트에서 현재 인덱스까지의 합계가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루프 변성 인덱스가 엔드까지 이동이 되고 이 루프 불변성 썸은 스타트에서 엔드까지의 합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성질 때문에 결국은 반복문을 수행하고 나면 썸에는 스타트에서 엔드까지의 합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앞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 얘기할 내용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배열에 있는 자료를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앞에서부터 이웃하는 원소의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뒤쪽에 있는 값이 크면 교환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 나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래전이 끝나게 되면 정렬을 해야 될 원소를 하나 줄여서 맨 뒤에 원소를 배제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정렬을 해야 될 원소의 개수가 1이 되게 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는 게 버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 입력 인자로 배열의 시적 주소와 원소 개수, 비교 논리가 입력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외부 반복문에서는 정렬해야 될 원소 개수가 n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줄어서 원소 개수가 1이 되게 되면 반복문을 탈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반복문에선 J를 1에서부터 J가 1일 때
J-1과 J에 있는 원소, 이웃하는 원소의 값을 비교해서 D에 있는 원소가 더 크게 되게 되면 교환하는 거죠. 이걸 계속 교환해 나가는 걸 반복을 해 나가면서 전체 배열에 있는 원소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예를 들었었던 원소 9개가 있고 2, 9, 4, 1, 5, 6, 8, 3, 7 이와 같은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전체 정렬을 해야 될 원소는 9고요. 그래서 I는 9에서부터 출발하고 J는 1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언제나 비교해야 되는 건 J와 J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J에 있는 원소 9가 J 앞에 있는 원소 2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교환할 필요가 없겠죠. J를 1 증가시키고요. J가 2로 이동시켰을 때 J에 있는 값 4와 J 앞에 있는 값 9, 뒤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4가 9보다 더 작으니까 두 개의 값을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J는 다시 1 이동을 하고요. J에 있는 값 1과 J 앞에 있는 값이 9니까 이 경우에도 교환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J는 1 증가시켜서 4가 됩니다. J에 있는 값 5와 J 앞에 있는 값 9를 비교해 보면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환을 해 주어야 하고요. J를 1 이동시키고 마찬가지로 J에 있는 값 6이 J 앞에 있는 값 9보다 작으니까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J를 1 이동시키고요. J에 있는 값 8이 J 앞에 있는 값 9보다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J를 1 증가시켰을 때 J에 있는 값은 3이고 J 앞에 있는 값은 9네요. 이 경우에도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같은 논리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J가 1 증가해서 8까지 왔고 8과 9 J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 보니 마찬가지로 이제 J 앞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래서 교환을 해주고요. 그래서 J가 맨 마지막 원소까지 가게 되게 되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제일 큰 원소가 맨 뒤에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 번째 회전할 때는 I 값을 1 감소시키고 맨 뒤에 있는 원소는 정렬해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정렬 후에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찾은 거죠. 다시 똑같은 논리에 의해 가지고 J는 1부터 출발합니다. J와 J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하는 거죠. 지금 J에 있는 값은 4고 J 앞에 있는 원소는 2니까 J에 있는 값이 더 크네요. 이 경우에는 교환하지 않고 J만 1 증가시키고요. J를 1 증가시켰을 때 J에 있는 값은 1이고 J 앞에 있는 값은 4네요. 이 경우엔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J는 1 증가시켜주고요. 현재 J에 있는 값은 5고 J 앞에 있는 값은 4네요. 교환 없이 J를 1 증가시켜주고 현재 J의 값은 6, J 앞에 있는 값은 5네요. 현재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그냥 J를 1 증가시켜주고요. 현재 J에 있는 값은 8, J 앞에 있는 값은 6이네요. 현재 J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J를 그냥 1 증가시켜줍니다. 현재 J에 있는 값은 3, J 앞에 있는 값은 8이네요. 현재 J에 있는 값이 J 앞에 있는 값보다 더 작으니까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해주어야 되죠. 이와 같이 교환을 하고 마찬가지로 J는 1 증가시키고요. J에 있는 값과 J 앞에 있는 값을 비교해보니 J에 있는 값 7이 J 앞에 있는 값 8보다 더 작네요. 이 경우에 교환을 이루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J는 맨 끝까지 갔으니까 두 번째 회전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두 번째 회전이 완료되게 되면 제일 큰 값과 그 다음 큰 값은 즉 8과 9는 자기 위치가 확정적인 거죠. 그래서 I를 1 감소시켜서 8과 9를 배제한 나머지 원소들을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J는 다시 1부터 출발하고요. 현재 J와 J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보니 J에 있는 원소가 더 작네요.
이 경우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를 1 증가시키고 현재 제2에 있는 값은 4고 제2 앞에 있는 원소는 2죠. 이 경우에는 교환 없이 제2를 그냥 1 증가시켜줍니다. 현재 제2에 있는 값은 5, 제2 앞에 있는 값은 4. 이 경우에는 제2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교환 없이 제2만 1 이동시켜주고요. 현재 제2에 있는 값은 6, 제2 앞에 있는 값은 5. 제2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교환 없이 제2만 1 이동시켜줍니다. 현재 제2에 있는 값은 3이고 제2 앞에 있는 값은 6이죠. 그러니까 제2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이 경우엔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를 1 이동시켜주고요. 현재 제2에 있는 값은 7, 제2 앞에 있는 값은 6이네요.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제2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으니 3회전이 완료가 됐고요. 3회전을 완료하고 나니 맨 뒤에서부터 9, 8, 7은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찾았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회전을 계속하는 거죠. 자, 4회전에선 i를 1 감소시킨 6으로 갔고요. j2는 1에서부터 j2에 있는 값과 j 앞에 있는 값을 비교하니까 j2에 있는 값이 더 크네요. j2를 1 이동시켰을 때 j2에 있는 값이 j 앞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니까 교환 없이 j 값만 1 증가시킵니다. 현재 j2에 있는 값과 j 앞에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j2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교환 없이 1 이동시켜주고요. 현재 j2에 있는 값은 3이고 j 앞에 있는 값이 5네요. j2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이럴 때는 교환을 하고 난 후에 j 값을 1 증가시켜줍니다. 현재 j 값이 j 앞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니까 교환 없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j-가 갈 곳이 없으니 네 번째 회전도 완료가 된 거예요. 이 네 번째 회전을 완료하니까 뒤에서부터 6, 7, 8, 9 4개의 원소는 자리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이제 정렬해야 될 원소를 1 줄이고 j-는 1에서부터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j-가 j 앞에 있는 원소보다 더 크니까 j-를 1 증가시키고 j-가 j 앞에 있는 원소보다 j-에 있는 값은 지금 3이고 j 앞에 있는 값은 4죠. j-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이럴 때는 교환을 하고 난 후에 j-를 1 증가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정렬해야 될 원소가 하나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오겠죠. 이때 되게 되면 전체 원소가 다 정렬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하는 걸 우리는 버블 정렬, 거품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내부 반복문을 보게 되게 되면 J값이 1에서부터 원소 개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프 불변성은 인덱스 0에서부터 인덱스 J의 원소 중에 이 인접한 J와 J 앞에 있는 원소를 비교해서 J번째 원소가 더 작으면 교환하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덱스 0에서 인덱스 J에 있는 원소 중에 최대값은 J에 위치하고 있어요. 결국 J가 N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 0에서 N 사이에 있는 원소 전체 원소 중에 제일 큰 값은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반복문에 대한 부분을 보면 i값, 정렬해야 될 원소는 n에서부터 1씩 감소해서 정렬해야 될 원소가 하나만 남게 되게 되면 반복문을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루프 불변성은 결국은 1회전을 했을 때 최대값이 맨 뒤에 가고 두 번째 회전을 하면 그 다음 큰 값이 뒤에 가게 되고 그 회전을 할 때마다 큰 값들이 뒤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인덱스 i 뒤에 있는 원소는 정렬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는 그 정렬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인덱스 i 이내에 있는 것만 정렬을 했었죠. 결국 i가 1까지 감소를 하다 보니 반복문을 전부 수행을 하게 되게 되면 배열에 있는 전체의 원소가 우리가 원하는 값의 순서로 정렬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표현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해요.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반복문에서 비교하는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은 n-1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일식 중과에 나가면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그리고 외부 반복문이 수행하는 시간을 t-n이라고 했을 때 결국 t-n은 s가 n일 때 n-1일 때 n-2일 때 해서 결국 2개 있을 때까지예요. 결국 수행 시간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점점점 1이 되는 거죠. 결국은 t-n의 수행 시간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교환에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최악일 경우엔 비교와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일 경우에. 따라서 법을 정렬에 수행하는 시간은 빗구로 봤을 때 낮은 차수인 2분의 n 버리고 높은 차수인 2분의 n제곱 중에 상수 2분의 2를 배제시키게 되면 n의 제곱, 빗구의 n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법을 정렬에 관한 알고리즘도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시면 법을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본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사이트에 있고요. 이 사이트에는 우리가 강의한 내용 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요? 시연어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도전을 하기 원한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구현해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언제나 휴일 출판사 사이트에 가서 시언어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언제나 휴일 T스토리에도 있다고 했죠. 언제나 휴일 T스토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강의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반복적인 알고리즘 중에 루프 변성과 루프 불변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처음 강의에서 순차 정렬 알고리즘을 강의하고 이번 강의에서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할게요. 이상으로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